정말 오랜만에 예쁜 어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어항 분위기나 그 속에 살고 있는 열대어들이나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만족스러운 이 어항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엔젤피쉬로 시작해 메이플 스토리 어항이 되기도 했고, 그 외 여러 용도로 사용됐던 이곳은 많은 시선을 받고 있는 거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거실에 위치한다는 건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타인의 시선이 많이 닿는 장소인 만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수초의 싱그러움으로 화사한 느낌을 줄지, 아니면 열대어가 주는 생동감으로 재미를 선사할지를 고민하다 열대어 밥 주는 게 제맛이지 라는 생각과 함께 생물 중심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항 꾸미기 전 어떤 컨셉과 소재로 만들지 고민할 차례, 가지 유목을 베이스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풍경을 떠올려 봤습니다. 가지 사이사이를 열대어들이 막 헤엄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베트남 가지 유목을 사용해 상상했던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 볼 겁니다. 손톱으로 강하게 눌러도 꿈쩍 않는 이 녀석은 제 생각엔 무기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강한 유목이라 보고 있어요. 본격적인 설치에 앞서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유목을 놔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과기가 어항 왼쪽 편에 설치될 거라 그 흐름에 맞춰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구도를 잡았습니다. 큰 2개의 유목을 놓고 나머지 요소를 놓으면서 큰 뼈대를 만듭니다. 뼈대에 맞춰서 작은 가지를 얹어보면 디테일도 살아나는데 이런 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북적북적한 느낌이 들게 만든 이유는 가지들 틈 사이로 어항 조명 빛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냥 쨍한 분위기의 수조보다는 그림자와 빛이 공존하는 정말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출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큐에 작업했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 놓으면 예쁠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거든요. 제일 큰 유목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놈이 브라키오사우루스도 됐다가 순록의 발이 되기도 했다가 하는 등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완성한 뼈대를 수조로 빠르게 옮겨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제 마법에 놀라셨나요? 저도 놀랐습니다. 북적했던 가지가 일부 사라지는 이벤트가 발생해버렸어요. 다름이 아니라 수조에 놔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해지긴 했지만 뼈대의 흐름이 확실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물이 들어옵니다. 어항 꾸미기를 하는 중 유일한 쉬는 시간. 어림도 없습니다. 빠르게 물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퍼다 나르고 있어요. 왼쪽에선 염소가 필터에 걸러진 물이 나오고, 오른쪽은 염소 제거제를 사용한 수돗물입니다. 수조 사이즈를 알려드리지 않았네요. 가로 68에 세로 45, 높이 23에 두께가 8인 대략 6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수조입니다. 여과기 설치를 마치고 가동을 하려는데 물속성 김산책답게 물난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안 흘리는 날이 없어. 물이 가득 차고 드디어 첫 가동. 그나저나 이 조명 끝내주지 않습니까? 확산판이 있는 조명은 수조를 전반적으로 밝게 만들어주는데요. 반대로 스팟 조명은 포인트의 빛을 떨구면서 물그림자가 생기고 묵직한 연출이 되게끔 강한 대비를 만들어줍니다. 스팟 조명,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물잡이 기간인 일주일이 지나고 유목으로 인해 노란 블랙버터가 우러난 이곳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생물 입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요동치는 거 보세요. 벌써부터 생기가 넘치죠? 요즘은 춥기 때문에 생물을 데려왔을 때 생물 봉투째로 수조에 얹어두는 이 온도 맞댐이라는 작업을 꼭 해줘야 합니다. 온도차가 심한데 물고기를 바로 넣는다면 충격이 갈 수 있으니까 이 온도 맞댐만큼은 꼭 해주자고요. 이날은 제법 추웠던 터라 2시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제 생물을 꺼내서 넣어볼 건데 기대도 되지만 걱정이 더 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열대어를 만지지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데려온 이 마스카라 바브는 덩치도 덩치인데 힘이 너무 좋아요. 무슨 장어인 줄? 봉투를 뚫고 나올 것 같아. 그나마 나머지 애들은 얌전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앞날이 캄캄합니다. 일단 니들부터 먼저 가자. 제일 얌전하고 잘 몰려다니던 그린네온 테트라가 이 수조의 첫 주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힘이 장사인 크라운 로치가 슬로우 모션을 뚫고 날아갑니다. 엄청 빠르죠? 자, 그리고 문제의 녀석들인데 횟감을 건지는 줄 알았어요. 힘이 어찌나 좋은지 비늘에서 뜨자마자 계속 팔딱거리는 바람에 시겁했습니다. 왜 무서워하는지 알겠죠? 저는 이런 애들이 어항 밖으로 튀면 잡을 자신이 없습니다. 총 3마리 중 마지막 개체까지 성공적으로 입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물난리를 겪어주고 한숨을 쉬게 되지만 올라와서 수조를 보는 순간 힘든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직 어린 그린 네온 테트라들이 무리지어 헤엄치고 마스카라바브 3마리가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웃음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마스카라바브는 그 특유의 활동성이 마음에 들어 고른 어종인데요.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린네온 테트라는 아직까지는 무리지어 헤엄치는 군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군형이라 귀여우면서도 문득 그리움이 느껴지네요. 이대로면 너무 허전하죠. 원래의 계획이 생물 수조가 하나 있는데 그 수조를 초기화할 겸 열대어를 다 옮기려 합니다. 몇 분의 사투 끝에 잡은 생물을 옮길 차례. 온도와 수질 차이가 있어서 이번엔 물맛댐이란 정석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옮길 수조에다 작은 호스를 고정하고 스포이드나 입으로 살짝만 빨면 물이 나오고 호스 중간에 연결된 밸브로 양을 조절하며 물맛댐을 하고 옮겨볼게요. 마스카라바브 못지않은 활동성의 롬보바브와 카디날, 그린네온 테트라들 4년을 함께한 안시롱핀까지 넣어주며 입수를 마칩니다. 안시는 왠지 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산란상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아마 크기가 딱 맞을 거라 잘 사용할 듯해 넣었는데 잘 쓰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크라운로치의 집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니 크라운로치 3마리를 앞만 찾아봐도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10분을 봐도 안 보여서 산란상을 들여다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2주의 시간이 지나고 추가로 들어간 생물들도 적응을 마쳤습니다. 그 사이 추가되는 어종까지 합하면 마스카라바브 3마리, 네온테트라류 20마리, 로지테트라 9마리, 롬보바브 4마리, 크라운로치 3마리, 로얄 팔로엘라 2마리, 허니구라미 2마리, 리오네그로 오토싱 1마리, 안시롱핀 1마리, 펜슬피시 1마리로 50마리에 가까운 개체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라면 테트라 무리의 군형을 잃었습니다. 작은 어항, 적은 개체 수로는 군형 유지가 힘들더라고요. 몰려다니는 게 예뻤는데 무척 아쉽습니다. 그래도 다들 생기 넘치는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뿌듯함이 큽니다. 특히나 수조로 세팅을 옮길 때 복잡한 구조를 덜어내다 보니 이 동굴 같은 공간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곳으로 마스카라바브나 여러 생물들이 오가는 걸 볼 때마다 잘 수정했다 싶었습니다. 열대어들이 노는 모습 잠깐 보고 가실까요? 즐거운 수조이지만 마냥 좋은 소식만 있을 순 없죠. 걱정인 게 크라운로치 1마리가 입수 때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배도 말라있고 숨어있는 데가 더 많았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콕 하고 박혀있는 걸 자주 목격했는데 처음 볼 땐 어이가 없었어요. 10분 넘게 한참을 찾았는데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곳에 있다니 알고 보니 숨바꼭질의 달인이었던 거죠. 밥도 안 먹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 먹고요. 시련을 이겨내고 다른 2마리와 함께 무리지어 수조를 누벼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케어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조 구성부터 설치 및 적응기까지 모두 보셨습니다. 많은 유목이 들어간 레이아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유목 특유의 텍스처와 형태, 스팟 조명의 특징이 잘 버무려진 어항이라 생각됩니다. 다양한 구조가 있어 생물이 여기저기서 노는 모습을 보는 것도 매력이고 만족스러운 어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설치한 어항 바로 아래에 설치된 소라에 숨어 사는 폐각 어종인 물티를 위한 수조 만드는 과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산책이었습니다.